정봉주의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3부 순서가 뭐죠? 3변 시대요. 3변 시대입니다. 네. 아, 2부죠, 2부. 아, 이게 3부라 그러니까 이상했어. 어차피 3부, 2부 다 하니까. 예. 그래요? 2부 3변 시대. 자, 오늘 도사님 목소리가 잘 안 나오니까요. 3변님들이 문자 대신 읽어주셔도 돼요. 그거는, 예. 아, 이거 우리 작가님들 얘기예요. 자, 함께 하실 분. 고구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예. 신라 김태현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목포 박지훈 변호사님. 목포의 박지훈입니다. 네. 박지원 홍보하는 것 같아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번에 발음이 약간 박지원으로 들려요. 전남도지사 나가요? 제가 그 박지원 예. 의원요. 꼭 하고 싶지 않을까 싶어요. 예. 성대모사 한번 해보세요. 못해요. 언어가 달라서 안 돼요. 읽어주세요. 이제 댓글. 네, 샵1035. 서정수님. 샵1035. 예,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서정수 씨, 정치쇼가 마약 같네요. 3변님들 오늘은 얼마나 웃길까. 흐흐흐. 요건 할게요. 4295님이 백성문 변호사님 오늘 방송 없으신가요? 프리해 보이세요. 흐흐. 아, 오늘- 방송 없어요, 진짜로. 오늘 정현 선수가 호주 오픈 8강전 하잖아요. 그걸 중계해주는 방송사에 제가 그 시간에 방송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킬됐습니다. 아. 다음에 방송국 얘기를 여기서 하고 그래요. 아니, 해도 돼요. 어딘지 안 가르쳐줬잖아요. 그 다 알지 사람들이. 아, 그거 거기는 사탕 소리가 SBS 인데. 너무 적나라하게 다 들리는데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좀 홀수를 먹고 있어요. 홀수. 아, 이거 광고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되죠. 말 드시고 있다고. 그냥 구멍들을 드시고 있다 하시면 돼. 블라디미르 먹고 있어요. 말. 비타나 V. 그 홀. 비타나 V. 홀스. 아, 스펠이 그거예요? 예. 왜냐면 말들이 뭐가 안 좋을 때 이거 먹거든요. 자, 다시 수감된 조윤선. 안타까워 죽겠어요. 못 잡니까? 180일 만에 다시 이제 법정 구속이 된 건데요. 네. 1심에서 블랙리스트가 무죄가 나왔죠. 그 당시에. 그래서 신동철 비서관하고 정관주 비서관이 조윤선 그 당시 정무수석에게 보고 안 했다. 그리고 내가 보고를 했었으면은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일단 1심에서 블랙리스트 부분이 무죄가 나왔는데 그리고 박준호 정무수석도 뭐 인수인계 안 했다는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1심에서는. 그게 또 결정적이지 않았나요? 근데 이게 항소심에서 그래서 그 유죄 판결 봤을 때 첫 번째 그 유죄 이유 설시할 때 박준호 전 정무수석이 인수인계했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한 게 맨 앞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사실 저는 박준호 정무수석이 진술을 번복한 것보다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에요. 아하. 그래서 사실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그렇고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그렇고 어떻게든 이걸 증거 능력을 날려보기 위해서 굉장히 법정에서 다툼을 했었는데 캐비넷 문건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데? 뭐냐면요. 이제 그 안에 블랙리스트 관련된 모든 내용이 다 보고서들이 들어있는 다 거예요. 있었죠. 보고서 같은 게 들어있는 건데 블랙리스트 백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이빙 벨 뭐 그러니까 있었고. 예를 들어서 김태현 변호사가 어디 가서 물건 훔쳤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증거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증거가 딱 맞는 예를 들으세요. 그죠. 제가 예를 원래 잘 들잖아요. 근데 들어도 참. 김태현 변호사와 박지훈 변호사가 몰래 야 내가 사실 거기 가서 다 훔쳤거든. 그러니까 둘이 막 맞장구 치고 있는 걸 제가 몰래 도청했어요. 근데 이건 이게 도청이 아니죠. 아니, 합법적 그러니까 감청. 예를 들어서 제가 도청을 했다고 한번 예, 가정을 훌륭한 해보세요. 사람이니까 감청. 근데 얘를 훌륭하게 잘 들었어. 이 증거는 법정에서 못 쓰여요. 아무리 자백을 했고 아무리 이게 증거 가치가 커도 불법을 했기 때문에. 불법이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의 변호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아니냐.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면 이거 무단으로 유출했으니까 이게 불법이니 이게 아무리 이 안에 블랙리스트 관련된 증거가 있어도 이건 못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 복사에 나왔고요. 4번. 그 옛날에 NLL 대화록도 있었고 뭐 조홍천 그 당시에 그 문건 나온 것도 4번의 유출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4번이고요.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이지만 유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증거로 쓸 수 있어요라고 하면서 사실상 어제 재판이 그렇죠. 결론이 난 거죠. 사실 저는 좀 예상은 했어요. 아마 뭐 계속 그런 얘기 했잖아요. 또 신동욱 그 총재인가 SNS에 뭐 군대 2번 가는 거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제가 제일 먼저 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사실 계속 쭉 있었으면 6개월간 지금 형을 살았던 게 되는데 6개월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뭐 좀 우리 봉도사님 제일 잘 아시겠지만 한번 갔다가 이게 새로 들어간다는 게 상당히 좀 새로 어려운. 안 들어가고 그냥 한 한 번에 한 죄송합니다. 번에 들어갔어요. 네. 한 번에. 한 번에 끝났잖아요. 네. 근데 일단 박준호 전 수석이 왜 그 증언을 바꿨느냐, 진술을 바꿨는데 1심에서 하고 2심에서 바뀌면 일반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이게 뭐야, 막 왔다 갔다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신빙성을 떨어뜨리는데 이번에 좀 달리 본 것 같아요. 특히 또 박준호 전 수석이 피의자로 좀 입건이 됐거든요.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그 과정에서 아마 이 박준호 수석이 부담을 좀 느끼고 본인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본인도 좀 다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2심에 가서는 진술을 번복을 했는데 왜 그러면 지금 와서 번복했냐고 물어보니까 그때는 피고인이 조윤선 장관이 앞에 있으니까 보는 데서 했다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진짜는 지금 2심에 말하는 거다. 그래서 법원이 봤을 때는 백선배 변호사 말했던 캐비넷 문건하고 플러스 박준호 전 수석의 진술 번복 합치면 이건 유죄의 가능성이 90% 이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일반이 듣기에는 그 증거가 캐비넷 문건 나온 게 증거가 더 결정적이겠지만 일반이 듣기에는 박준호죠. 박준호 수석이 말을 바꾼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얼굴을 마주보고 친분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당신에게 이렇게 죄를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인간적으로 걸려서 못했다. 근데 지금 보니 사실 이제 법리적 심판을 제대로 해야 되는 진실을 얘기한다. 이런 게 일반들이 근데 보기에는 청취자분들이 생각하시기 그럴 건데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 진술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청취자분들에게 반기를 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법상식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한 사람의 박준호 수석의 진술만 번복됐다고 해서 정관주 비서관, 신동철 비서관의 진술이 계속 일관된다면 이게 뭐가 더 진짜지? 라고 할 때 굉장히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 고민을 캐비넷 문건이 일과 해소해 준 거예요. 아, 이게 쉽게 말해서 지금 그 박지원 변호사 말씀처럼 앞에 얼굴 보고 못했으니까 지금 말한 게 진짜요라는 말보다는 아, 이거 캐비넷 문건 보니까 뒤에 한 말이 맞네. 인 거죠. 쉽게 그렇죠. 말하면. 이제 그런 취지로 플러스 된 유죄가 것도 두 나왔다고 개가 보시면 돼요. 합쳐서 된 거죠. 아니 아주 설득력 있어요 오늘 그 설명이. 왜냐면 아까 예를 잘 들어갔고 그렇죠. 얘를 딱 잘 들었잖아요. 확 와닿잖아요. 딱 와닿죠 그냥. 예. 네. 그래서 개명을 오늘 좀 좋은 걸로 해주시죠. 그 전에는 TOP였었는데 이제 오늘은 양상군자. 절도 말고 다른 거로 해줘. 뭐 뇌물 뭐 이런 거, 정치 자금 뭐 이런 거로 좀 해주죠. 정치 하고 싶으니까. 뭐 이런 거로 해줘. 뭐 절도를 뇌물이 왜 위험한 줄 알아요? 절도. 오래 살잖아요. 뇌물을. 아니 뇌에 물 차면 오래 못 살아요. 왜 무슨 오래 해서? 아니 네. 김기춘 이제. 김기춘 시장요? 예. 아니 그리고 내가 어제 방송에다가 지금 서울구치소로 갔죠. 그렇죠. 근데 서울구치소가 그 괜찮아요. 추운 날은 이게 그 심야 저기가 더 좋을걸요? 우풍이 있어요. 우풍, 위풍. 아, 예. 어떻게 위풍 세요. 예. 위풍 세고 그다음에 자연 환기가 안 되고 그렇죠. 먼지가 많고 동부가 좋습니다. 예. 최고입니다. 동부가. 동부. 새로 새로 만든 만든 거예요. 데요. 새로 만든 최순실 있는 동부. 근데 그래도 심야 온돌이 돼갖고 네. 좀 덜 춥긴 한데 그래도 춥고 그래서 제가 오늘 어제 서울구치소 소장한테 이 영상 메시지, 음성 메시지를 알렸어요. 아,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죄는 저질렀지만 인간적으로 징역을 잘 못 사니 돕고 말고 홍거방에 좀 보내주대. 홍거실. 그 경제사범들 있는 범털방으로 좀 보내줘서 대화를 좀 할 수 있게 해줘라. 이 인간적인 배려를 좀 해줘라. 오. 여기다 괜찮죠? 방송에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제대로 들어갈게 해갖고 권성동 법사위원장 한테 이제 해서 법사위원장이 부탁하면 되거든요. 그게. 그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내 핸드폰에서 찾아보니까 나하고 인간관계가 없었어. 전화번호가 없더라고. 그래서 근데 물어봤죠. 그랬더니 개인정보라고 알려줄 수가 없대. 그 권성동 위원장이 이거 방송 들으시면 서울구치소 전화, 이건 민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배려예요, 인간적으로. 그렇죠. 서울구치소에 전화해서 독거를 못 사니 힘들게 사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거방으로 좀 보내줘라. 6인 온 거죠? 아니, 6인 온 거 딱 말고. 한 4인? 그렇죠. 4인 온 건데 범털들은 6인 홍거방에 한 4인쯤 살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교도소장의 배려예요. 조금 이렇게 경제도 공부는 아니죠. 하여튼 얘기도 좀 하면서 외로움을 좀 달랠 수 그러니까 있는. 유명인들이라고 하잖아요. 예. 정치인, 재벌, 뭐 연예인들. 유명인들을 혼거방에 안 놓고 독거를 놓는 이유들이 안전이나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강하죠. 그리고 혼거 놓는 사람들이 아주 흉악범, 예를 들면 조두순 이런 사람들. 조두순 같은 사람 홍거방 넣으면 안에 난리가 난다며. 왜냐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레벨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 여자 어린애를 저렇게 한 저런 놈을 어떻게 가만 그 안에서도 큰일 있죠. 나죠. 예. 그래서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조두순 같은 홍거 두고 유명인들 같은 사람들 독거에 두는데 독거가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흔들리는 위험들. 그러니까 이제 봉도사가 지적한 것처럼 저기 조윤선 전 장관이 왜냐면 수감생을 힘들다고 하면 홍거에 두는 것도 방법인 거죠. 그럼요. 예를 들면 원래요. 되게 굉장히 인간적인 배려. 그것도 그러니까 나름대로 봉도사님의 생각은 그거잖아요. 그냥 홍거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범털들 말들이 좀, 왜냐면 범털들이
경제적 상식이 있고 또 좀 배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좀 이렇게 있어요. 융화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복부 뭐 이런 복부. 예. 복부. 경제적으로 이렇게 예. 특혜가 아니라 배려. 아니, 이건 특혜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힘들게 사는 게 다들 힘들게 살지만 특히 정신적으로 힘든 건 무척 그러니까 진짜 죄는 위험하니까. 미워도 사람 미워하면 안 되니까요. 임지연님 5003이랑 조윤선 전 장관이랑 홍보하면 되겠네. 그럼 거기서도 또 조윤선 장관이 이거 그 수발을 들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얘기가 왜 안 나오나 했는데 저건 안 되는 게 두 사람이 지금 공범 관계잖아요. 예. 블랙리스트. 맞아. 불가능해요. 공부 예. 통방도 못하게 하는데. 공범 관계가 아니면은 저것도 뭐 생각해 뭘 보면 저것도 말된 소리를 하세요. 아니 안 된다고 했잖아요. 구치소 공범이니까. 장난입니까? 제가 얘기했습니까? 이 얘기 봉도사님이 꺼낸 건데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임지연님이 어쨌든 그 공범 관계니까 저거는 안 되는 아니 진짜 거고. 힘들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안타깝더라고. 그리고 원세훈 장관도 그렇게 원세훈 힘들다면서요. 원장도 예. 징역을 잘 못 산다고 정도는 거기도 한번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가지고 네. 거기다가 지금 거기 4년 받았죠. 근데 지금 계속 기소돼요. 계속 추가 기소야. 그러니까 이제 원세훈 전 원장도 요즘에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국정원 특활비 출발점이 원세훈 전 원장이잖아요. 제가 서울구치소에서 만난 그 재벌 손자 사위 예. 그 사람이 이제 무슨 모 기업의 재정관리인이었었는데 그 보석으로 나왔다가 1심이 확정되면서 다시 징역으로 들어가는 날 그 집사람하고 또 우리 집사람하고 친하거든요. 막 전화해서 죽는다고 못 들어간다고 울고 아주 멘탈이 강한 사람인데 무너지더라고요. 아니, 무너져요. 요건 하나 좀 읽어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이현수 님인데요. 죄를 지었는데 배려라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네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많은 국민들이 좀 미워하시잖아요. 예, 지금 미워하죠. 국정농단 전반을.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치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생기면 그럼 더 큰일 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수감 생활 우리가 바깥에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치소 안에서 그래도 구치소에서 버틸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게 옛날에는 교도소를 관리하는 사람을 뭐라 하죠? 조선시대? 그때는 뭐라 그랬을까? 총리라고 그랬나? 총리? 뭐 있었는데 잊어먹었어요. 왜요? 옥직이라 그러면 옥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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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지금 배려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을 잘 살펴달라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멀리 가는데요. 네. 수준심서까지 나왔다. 방송의 수준이 뭐 정약용 오늘 뭐라 그러냐면 감옥은 살아있는 지옥이니 옥지기를 관리하는 그 고을의 사또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 됨됨을 알 수 있는 게 이 죄수들을 얼마나 인간적으로 살피는지 아니면 무심하게 버려두는지 그 사또의 인격 됨됨이가 나타난다. 훌륭하십니다. 예. 예, 그래서 감옥을 그때도 이미 살아있는 지옥이라 그랬어요. 교화하잖아. 교화하기 위해서. 예. 예. 자, 김기춘 전 비서실장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예. 3년 1심에 3년이었는데 2심에 4년 됐어요? 1년이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오호. 왜 그러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봤더니 1심에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2심에서 항소심에 유죄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무죄됐던 게 하나가 유죄가 되니까 형량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뭐였냐면 이제 그 블랙리스트에 협조하지 않은 공무원들을 이제 찍어낸다고 하잖아요. 사직 강요라는 부분인데 이제 근데 1심에서 1급 공무원에 대한 그분이 무죄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 하급직 공무원, 뭐 3, 4급 공무원 정도 되면 예를 들면 뭐 신분부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1급 공무원 정도 되면 일종의 거의 정무직 아니나 비슷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럼 1급 공무원은 언제나 대통령이든 시장을 해임할 수 있는 건데 1급 공무원 속된 말로 찍어내는 게 그게 뭐가 그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1심을 이렇게 봤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항소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 대한 사직 강요도 그렇지 않다라고 본 거죠. 아하. 그러니까 한 일부가 무죄가 나왔던 게 유죄로 바뀌니까 형량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 외에 뭐 신동철 전 비서관이라든지 했던 블랙리스트 관련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전부 다 1심과 동일하게 형이 유지가 됐어요. 그대로 깎아주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조윤선 전 장관,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됐던 부분이 유죄로 바뀌니까 형량이 올라가고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주 혐의가 유죄로 바뀌니까 법정 구속까지 된 이런 거죠. 생각 좀 들어요. 이럴 될 바에야 차라리 1심에서
그냥 인정이 돼가지고 그러면 2심에 가면 지금 1년 넘었거든요. 그럼 단기 실형으로 선고가 또 가능하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략 부분인데 변호사는 그런 걸 짭니다. 이 사건 헤어나기 어렵다고 봤을 때면 차라리 뭐 이건 좀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조윤선 전 장관이 1심에서 무죄 주장하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사실 많이 예상했잖아요. 2심에서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랬다면 처음부터 지금 그냥 1심에서 한 2년 받고 2심에서 한 1년 6개월 받고 아니면 1년 받고 그럼 지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실 것도 좀 아쉬워요. 변호사가 무슨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1심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캐비닛 문건도 없었어요. 그렇죠. 거기다 박준호 정무석도 아유 인수인계도 안 했어요라고 해줬어. 거기다 부하 2명이 아유 내가 두 명 이름이 누구라 그랬죠? 아까? 정관주 신동철 비서관이들 당시에 비서관들. 그 둘이 어찌 보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라는 부분인데 이 둘이 아유 이거를 내가 조윤선 정무수석에게 보고를 했더라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조윤선 장관 정무수석은 이런 걸 받아들일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면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야 위증 하나니까 이거는 뭐 무조건 집행유예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간 거죠. 근데 이제 1심 끝나고 보니까 갑자기 청와대 캐비넷에서 막 문건이 튀어나오고 박준호 정무수석이 아 이제 사실은 제가 인수인계 다 했어요. 이렇게 바뀔 건 예상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거는 저는 그러니까 박준 변호사는 좀 안타까움을 표시했던 것 같은데 변호사가 이런 걸 전략을 세워서 자백을 유도하는 거는 거의 신이라고 봐야죠. 아니 알 거 아니에요 변호사가. 저는 저도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은 알기 알아도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알죠. 증거가 나와 그래서 있는 저는 그 증거가 말이에요. 없으면 변호사라면 그 설득하는 것도 변호사예요. 아니 근데 설득할 게 힘든 게 변호사 특수관계였잖아요. 또 남편이고. 그렇죠. 뭐 그러기는 박성엽 씨. 박성엽 씨. 그리고 뭐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 거죠. 변호사가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윤선 전 장관뿐만 아니라 국정농단에 관련된 모든 재판 관련자들 중에서 정치인적 단순 관료가 아니라 정치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피고인들은 이 재판 자체를 정치 재판으로 꼭 봅니다. 머릿속에 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사 저도 진실은 모르겠어요. 당사자가 아니니까 설사 내가 뭔가 잘못한 거를 안다 하더라도 절대 내가 잘못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본인들이 내가 그거 다 했습니다. 내가 특수업에 다 썼고요. 내가 다 잘못한 겁니다라고 하는 순간 본인은 정치재판의 피해자가라는 그걸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죠. 스스로 이거를 인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제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좀 극단적인 예를 보면 이제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자금 문제를 법대에 섰거든요. 최종 유죄 나온 사람이랑 무죄 나온 사람이랑 받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한 사람도. 그게 정치인들의 특성이에요. 아마 조윤선 전 장관도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본인 생각에는 이게 돈 문제가 아니라 블랙리스트라고 정책 지팡이 일환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정치적으로 잘못했을지언정 법적으로 뭐가 잘못했어?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윤선 전 장관한테 먼저 자백을 해가지고 선처를 받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죠. 근데 이게 제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조가 그렇다고 이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입장일 거고 만약 이따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뭐 지금 세계의 화살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그래서 거예요. 제가 하는 거예요. 깜짝이야. 제가 답답한 거는 아니 저 이해합니다. 정치적으로 계속 하는데 국민 모두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거면 어쩌면 정권을 이끌었던 사람이잖아요. 사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잘못된 건 잘못됐다. 법 위반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이 늦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벌써 했다면 부하들 많은 측근들이 이 어려움에 안 빠집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박성엽 남편 입장에서 변호사이면서 남편이잖아요. 그렇게 감옥 사는 걸 고통스러워하는데 네. 어떻게든지 무죄든 그렇죠. 집행유예든 빼내고 싶은 심정이 있었는데 이제 박지훈 변호사는 길게 그때 봐야죠. 살았으면 지금 6개월 나옵니다. 6개월 이미 살았고 1년 다 살았는데 나와요 이제. 아마 근데 1심 그 판결 선고 당시에는 무조건 항소심도 유지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그때 증거관계를 딱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각이 1심 나오거든요. 이후에 캐비넷이 나온 거죠. 그렇죠. 1심 이후에 캐비넷 나왔지 박준호 정무석이 말 바꿨지 이걸 어떻게 예상합니까? 그리고 청와대에서 문건이 나올 거라는 건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박준 변호사는 제가 보기에 온정적으로 근데 얘기하시지만 궁금한 점. 네. 조윤선 입장에서는 네. 박준호 전 정무수석이 난 인수인계 해준 적 없습니다. 근데 본인은 인수인계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 이럴 때 저 사람이 말을 뒤집을까 하면서 불안불안하진 않을까? 에이, 근데 한 번 가면 고라고 생각하죠. 보통은. 백도는 없다. 네, 보통은 말 잘 안 바꿔요. 그러니까 조윤선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어차피 항소심 본인도 그리고 옛날 판사 출신이고 예. 그러니까 남편보다 어찌 보면 더 잘 알아요 이 구조를. 다시 돌발 질문. 네. 보통 아닌가요? 판사 출신 아니에요? 판사 출신 그냥 아닌가요? 변호사. 처음 그냥 초연 때 변호사. 김현장. 김현장인가요? 김현장과 근데 CTO. 어쨌건. 네. 보통 말을 잘 안 바꾸잖아요. 네. 근데 왜 정유라는 비타나프에서 블라디미르로 바꿨어요 말을? 그 말인가요? 그 말이 더 좋은 말이었어. 이게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네. 오늘 도덕이라고 예를 들었더니 웃기는 얘기를 해도 불안해요? 감옥 갈까봐? 그러니까 되게 위축됐어. 위축됐어. 얘가 마음에 안 들었어. 위축됐어. 뭐야? 위축됐어.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걸로 해달라니까. 아니, 예를 들 그럼 거면. 네. 내용보다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면 저거 그 쿠데타. 왜 그러세요?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누구죠? 그 박준호 전 정무수석의 이제 진술을 예. 보면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조윤선 전 송구수에 인수인계를 했다지 그 이후에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나서가지고 이걸 다 했습니다가 아니거든요. 그건 자도 어허. 알 수가 없죠. 어허. 자기인수인계가 나왔으니까 어허. 이런 일이 있다. 이거 VIP랑 실장이 되게 챙기는 거 잘 챙기고 궁금한 거 있으면 신동철 비서관한테 물어봐 이거거든요. 실제로 물어봤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니까 박준호 정무수석의 전 정무수석의 내용 그 진술로서 알 수 있는 건 조 전 장관의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 뿐이지 그 다음부터 지시하고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유죄가 나왔을까 얘기를 보면 뭐 청와대 캠민 물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에 비해서 블랙리스트란 이 범죄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중하게 봤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끝났어요. 이런 부분은 3부 해야죠. 이런 부분 그래요? 3부에. 예.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은 3부에 다시 오케이. 듣겠습니다. 광고 듣고 채널 고정하소서. 아마 뭐 우리 계속 그런 얘기 했잖아요. 또 신동욱 그 총재가 SNS에 뭐 군대 2번 가는 거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제가 제일 먼저 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사실 계속 쭉 있었으면 6개월간 지금 형을 살았던 게 되는데 6개월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뭐 좀 우리 봉도사님 제일 잘 아시겠지만 한번 갔다가 이게 새로 들어간다는 게 상당히 좀 새로 어려워서 안 들어가고 그냥 한 죄송합니다. 한 번에 네. 들어갔어요. 네. 한 번에. 한 번에 끝났잖아요. 네. 근데 일단 박준호 전 수석이 왜 그 증언을 바꿨느냐, 진술을 바꿨는데 1심에서 하고 2심에서 바뀌면 일반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이게 뭐야, 막 왔다 갔다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신빙성을 떨어뜨리는데 이번에 좀 달리 본 것 같아요. 특히 또 박준호 전 수석이 피의자로 좀 입건이 됐거든요.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그 과정에서 아마 박준호 수석이 부담을 좀 느끼고 본인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본인도 좀 다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2심에 가서는 진술을 번복을 했는데 왜 그러면 지금 와서 번복했냐고 물어보니까 그때는 피고인이 조윤선 장관이 앞에 있으니까 보는 데서 했다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진짜는 지금 2심에 말하는 거다. 그래서 법원이 봤을 때는 백선 변호사 말했던 캐비넷 문건하고 플러스 박준호 전 수석의 진술 번복 합치면 이건 유죄의 가능성이 90% 이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일반이 듣기에는 그 증거가 캐비넷 문건 나온 게 정봉주의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3부 순서가 뭐죠? 3변 시대요. 선변 시대입니다. 네. 2부죠. 2부. 이게 3부라 그렇게 이상했어. 뛰어넘어. 어차피 3부, 2부 다 하니까. 예. 그래요? 2부 3변 시대. 자, 오늘 도사님 목소리가 잘 안 나오니까요. 3변님들이 문자 대신 읽어주셔도 돼요. 그거는 예. 아이고, 우리 작가님들 얘기해. 자, 함께 하실 분. 고구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백성원 변호사입니다. 예. 신락 김태현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목포 박지훈 변호사님. 목포의 박지훈입니다. 네. 박지원 홍보하는 것 같아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이번에 발음이 약간 박지원으로 들려요. 전남도지사 나가요? 제가 그 박지원 예. 의원요. 그럼 하고 싶지 않을까 싶어요. 예. 성대모사 한번 해보세요. 못해요. 언어가 달라서 안 돼요. 읽어주세요. 이제 댓글. 네, 샵 서정수님. 1035. 샵 1035. 예,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서정수 씨, 정치쇼가 마약 같네요. 삼변님들 오늘은 얼마나 웃길까. 흐흐흐. 요건 할게요. 4295님이 백성문 변호사님 오늘 방송 없으신가요? 프리해 보이세요. 흐흐. 오늘 방송 없어요, 진짜로. 오늘 정현 선수가 호주 오픈 8강전 하잖아요. 그걸 중계해주는 방송사에 제가 그 시간에 방송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킬됐습니다. 남의 방송국 얘기를 여기서 하고 그래요. 아니, 해도 돼요. 어디지 않- 증거가 더 결정적이겠지만 일반인 듣기에는 박준호죠. 박준호 수석이 말을 바꾼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얼굴을 마주보고 친분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당신에게 이렇게 죄를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인간적으로 걸려서 못했다. 근데 지금 보니
사실 이제 법리적 심판을 제대로 해야 돼 진실을 얘기한다. 이런 게 일반들이 근데 보기에는 청취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엔 그럴 건데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 진술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청취자분들에게 반기를 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법상식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한 사람의 박준우석의 진술만 번복됐다고 해서 정관주 비서관, 신동철 비서관의 진술이 계속 일관된다면 이게 뭐가 더 진짜지? 라고 할 때 굉장히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 고민을 캐비넷 문건이 일과 해소해 준 거예요. 아, 이게 쉽게 말해서 지금 그 박지원 변호사 말씀처럼 앞에 얼굴 보고 못했으니까 지금 말한 게 진짜요라는 말보다는 아, 이거 캐비넷 문건 보니까 뒤에 한 말이 맞네. 인 거죠. 쉽게 그렇죠. 말하면. 이제 그런 취지로 유죄가 플러스 된 나왔다고 거죠. 보시면 두 개가 돼요. 합쳐서는 거죠. 아니 아주 설득력 있어요 오늘 그 설명이. 왜냐면 아까 예를 잘 들어갔고 그렇죠. 예를 딱 잘 들었잖아요. 확 딱 와닿잖아요. 와닿죠 그냥. 예. 네. 그래서 개명을 오늘은 좀 좋은 걸로 해주시죠. 그 전에는 TOP였었는데 이제 오늘은 양상군자. 절도 말고 다른 거로 해줘. 뭐 뇌물 뭐 이런 거, 정치 자금 뭐 이런 거로 좀 해주죠. 정치 하고 싶으니까. 뭐 이런 거로 해줘. 뭐 절도를 뇌물이 왜 위험한 줄 알아요? 절도. 오래 살잖아요. 굉장히 법정에서 다툼을 했었는데 캐비넷 문건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데? 뭐냐면요. 이제 그 안에 블랙리스트 관련된 모든 내용이 다 보고서들이 들어있는 다 거예요. 있었죠. 보고서 같은 게 들어있는 건데 블랙리스트 백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이빙 벨 뭐도 그러니까 있었고. 예를 들어서 김태현 변호사가 어디 가서 물건 훔쳤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증거가 없어요. 아무리 또 봐도 어떻게 증거가 딱 맞는 예를 들으세요. 그죠? 제가 예를 원래 잘 들잖아요. 근데 들어도 참. 김태현 변호사와 박지원 변호사가 몰래 야 내가 사실 거기 가서 다 훔쳤거든. 그러니까 둘이 막 맞장구 치고 있는 걸 제가 몰래 도청했어요. 근데 이건 이게 도청이 아니죠. 아니, 합법적 그러니까 감청. 예를 들어서 제가 도청을 했다고 한번 예, 가정을 훌륭한 해보세요. 사람이니까 감청. 근데 얘를 훌륭하게 잘 들었어. 이 증거는 법정에서 못 쓰여요. 아무리 자백을 했고 아무리 이게 증거 가치가 커도 불법을 했기 때문에. 불법이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의 변호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아니냐.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면 이거 무단으로 유출했으니까 이게 불법이니 이게 아무리 이 안에 블랙리스트 관련된 증거가 있어도 이건 못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 복사에 나왔고요. 사본. 그 옛날에 NLL 대화록도 있었고 뭐 조홍천 그 당시에 그 문건 나온 것도 사본의 유출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본이고요.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이지만 유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증거로 쓸 수 있어요라고 하면서 사실상 어제 재판이 결론이 난 거죠. 사실 저는 좀 예상은 했어요. 가르쳐줬잖아요. 그 다 알지 사람들이. 아, 그 거기는 사탕 소리가 SBS 인데. 너무 적나라하게 다 들린다는데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좀 홀수를 먹고 있어요. 홀수. 아, 이거 광고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되죠. 말 드시고 있다고. 그냥 구멍들을 드시고 있다 하시면 돼. 블라디미르 먹고 있어요. 말. 비타나 V. 그 홀? 비타나 V. 홀스. 아, 스펠이 그거예요? 예. 왜냐면 말들이 뭐가 안 좋을 때가 먹거든요. 자, 다시 수감된 조윤선. 안타까워 죽겠어요. 못 잡니까? 180일 만에 다시 이제 법정 구속이 된 건데요. 네. 1심에서 블랙리스트가 무죄가 나왔죠. 그 당시에. 그래서 신동철 비서관하고 정관주 비서관이 조윤선 그 당시 정무수석에게 보고 안 했다. 그리고 내가 보고를 했었으면은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일단 1심에서 블랙리스트 부분이 무죄가 나왔는데 그리고 박준호 정무수석도 뭐 인수인계 안 했다는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1심에서는. 그게 또 결정적이지 않았나요? 근데 이게 항소심에서 그래서 그 유죄 판결 봤을 때 첫 번째 그 유죄 이유 설시할 때 박준호 전 정무수석이 인수인계했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한 게 맨 앞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사실 저는 박준호 정무수석이 진술을 번복한 것보다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에요. 아하. 그래서 사실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그렇고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그렇고 어떻게든 이걸 증거 능력을 날려보기 위해서